신경치료할 때 우리가 가장 비싼 재료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 자주 쓰진 않지만 가장 비싼 그 재료, 바로 MTA입니다. MTA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용량 대비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룸2 MTA를 지금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 15만 원.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MTA를 믹스하시는데 저 한 봉을 깨끗하게 열어서 탈탈탈 털으셔서 믹스를 해주셨습니다. 15만 원어치를 딱. 오늘 제가 신경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치수광을 개방하고 발수를 하고, 그리고 근간장을 측정하고, 근간 세척을 하고, 확대를 하고, 충전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모두에 사용하는 재료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쵸, 이리게이션, 근간 소독제입니다. 근간 소독제, 근간 세척제는 이 모든 과정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근간 세척제 종류들은 이 정도를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NaOCl과 셀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사실 셀라인은요, 선생님들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냥 싸서 쓰는 겁니다. 이거 물 대신에. 예. 그리고요, NaOCl이 거의 유일무이한 근간 세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간 세척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항균성이 있어야 되고 조직 영해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세척제는 NaOCl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치료를 할 때는 NaOCl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근간 세척제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가 증대되는 세척제가 있고 같이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세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NaOCl과 EDTA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NaOCl은 유기물을 용해시키고요, EDTA는 무기물을 용해시킵니다. 그래서 근간 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용해시킬 수 있고요. 수산화칼슘과 클로르헥신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신다면은 항균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근간을 치료하실 때에는 이 두 가지 세척제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NaOCl과 과산화수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시린지 하나에 NaOCl 넣고 과산화수소 넣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NaOCl 한 번, 과산화수소 한 번, NaOCl 한 번, 과산화수소 한 번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마지막에는 꼭 NaOCl을 사용하시고 커튼 캐비톤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과산화수소를 하시고 커튼 캐비톤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근간 내에서 기포가 발생을 하시면서 압이 올라가서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NaOCl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 NaOCl과 클로렉신은 금기입니다. 금기. 그 작은 근관에 파일을 넣어서 열심히 파일링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 다 깨끗하게 긁어냈는데 두 개를 같이 사용해버리면 그 안에 침전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근간 치료할 때는 NaOCl과 클로렉신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근간 세척제 같은 경우는 신경 치료할 때 모든 과정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의 성질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진료실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경 치료할 때 우리가 가장 비싼 재료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 자주 쓰진 않지만 가장 비싼 그 재료, 바로 MTA입니다. 네. MTA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용량 대비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룸2 MTA를 지금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 15만 원.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MTA를 믹스하시는데 저 한 봉을 깨끗하게 열어서 탈탈탈 털으셔서 믹스를 해주셨습니다. 15만 원어치를 딱 탈탈탈 털어서 딱 하시고 원장님의 눈총 한번 딱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양을 계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소분해서 나오는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분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계량은 이제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시는 편인데요. 계량이 성공을 했더니 그 다음 MTA 문제가 바로 믹스입니다. 이 점조도를 못 맞추겠다라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알지네트 연습해보고 GI 믹스해서 연습해보고 해줄 수가 있는데 MT 15만 원짜리 어떻게 연습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믹스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사용하는 거는 프로루트 MTA이고요. 우선 이건 다 한 봉 다 쓴 거예요.
실제로 임상에서 이 정도 쓰지 않으십니다. 믹스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파우더랑 리퀴드를 적시듯이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살살살. 넓게 믹스하실 필요도 없고요. 힘을 줘서 믹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은 그냥 살살 섞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기준점을 리퀴드를 먼저 따르신 다음에 파우더를 넣으시면요, 양이 한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만큼의 파우더를 먼저 계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를 조금씩 추가하시는 게 재료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루트 MT 같은 경우는 믹싱 타임이 1분입니다. 1분 동안 믹스하다가 만약에 뻑뻑한 것 같다, 그럼 1분 내에는 리퀴드를 더 추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T 같은 경우는 제조사마다 그 믹싱 타임, 워킹 타임, 세팅 타임이 너무 다릅니다. 경화 시간이 3분에서 8시간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사용하고 계신 MTA가 어떠한 세팅 타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서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프로루트 MTA 같은 경우는 워킹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젖은 꺼즈를 이렇게 믹싱된 상태 위에다 올려놓으면요, 워킹 타임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믹스를 다 했는데 원장님이 아직 필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꺼지에 물 묻혀가지고 살짝 올려놓으면요, 그 워킹 타임 보통 4분에서 6분 정도가 되는데 좀 더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보이는 이 점조도 있죠. 사실 이런 점조보다 원장님들은 조금 더 된 점조도, 좀 더 빡빡한 걸 원하시게 됩니다. 좀 더 빡빡해야지 이제 캐리어에도 담기 쉽고 레트로 필링 할 때 좀 더 조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빡빡한 점조도를 원하시는데요. 이 동영상이 그 점조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사실 점조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믹싱 패드 가장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점조도만 확인을 좀 해주세요. 믹스를 했을 때 크림치즈 저희 이렇게 딱 발랐을 때 그런 질감 있죠. 그 질감으로 만드시는 게 캐리어에 담기도, 그리고 실제로 필링을 하기도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항상 MTA는 멸균된 믹싱 슬랩에다가 믹스를 해주셔야 합니다.